자, 2025년 소방공무원 우리 경력 채용 시험 저희 소방관계법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시험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채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또 법규가 40문제 정도 되는데 시간 안에 푸시기가 굉장히 빠듯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모의고사보다도 더 모의고사처럼 나왔다. 글쎄 뭐 이렇게까지 꼬아서 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 아무래도 요번에 뭐 교수님들이 소방청에서 무슨 좀 오더를 받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뭐 오더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만점 방지. 작년에 문제가 너무 쉬웠으니 이번에 좀 어렵게 내서 변별력을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들은 신나시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풀 파워를 동원해서 애들 한번 곤란하게 만들어 보자 작정하고 내신다면 이 정도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몇 년간은요 2025년 시험 뭐 앞으로 이제 내년에 더 어렵게 나온다면 할 말이 없는데 더 어렵게 낼 필요가 있나 싶어요. 사실 요번에 나온 문제도 이게 무슨 소방공무원 뽑는 시험입니까? 이게 이 정도면은요 소방 준감 시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난이도 높일 필요가 있나? 승진 시험 여러분들이 그 법규 문제를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승진 시험도 이렇게까지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가 뭐 이제 소방사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인데 소방장급 정도의 어떤 실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냈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답답한 마음도 많고 그러실 건데 저도 많이 답답하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머리 맞대고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힘이 사실은 쪽 빠지긴 합니다. 뭐 그 와중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뭐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도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저와 함께 또 내년에 강의를 좀 같이 들으실 친구분들이 계시면, 수험생분들이 계시면 우리 수험생분들하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공부량을 더 늘려야죠 뭐.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우리 교수님들의 상식을 믿었어요. 요 정도는 내면 좋겠다. 이 정도를 내면 그래도 문제가 괜찮겠지. 근데 그게 깡그리 박살나는 게 이번 시험이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냥 낼 수 있는 거 뭐 이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뭐든지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 기본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관계지역.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 지역이겠죠. 문제를 교묘화.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관계 지역 아닌가요? 단독주택에 불나면 관계 지역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의미까지도 같이 묶어서 이제 물어보는 어떤 그런 문제였다. 뭐 그렇겠습니까? 그냥 헷갈리게 하려고 낸 거겠지. 그런데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현장 지휘관이란 말 없죠. 소방대장이란 말은 있어요. 이것도 말장난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근데 2번은 아마 체크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고, 소방서장 아니죠. 소방본부장.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다 그냥 아이고 또 심한 말 나올 뻔했네. 지문이 그냥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답은 4번밖에 없다. 근데 4번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소의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등으로라고 하죠. 등으로. 이 등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짓궂지 않나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지금 현재 뽑질 않잖아요. 그죠? 차라리 의용소방대라고 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의도는. 옳은 거랍니다.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고요. 제가 이렇게 냈어봐요. 여러분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문제 그지같이 냈다고 하겠지. 근데 어떡합니까? 기출문제인데요. 자, 2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옳은 거 고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이거는 단순함기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거 119 종합상황실 만약에 단순함기로 공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어하고 장소부터 외울 거 아니에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이렇게 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중 하나 이상 설치 운영한다. 그럼 무조건 다 소방청이겠죠. 중 하나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아니라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각각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2번의 1번 지문은 단순함기가 아니라 뭡니까? 이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청장,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유무선 통신시설 갖춰야 되는 거 나오죠? 유무선 통신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산통신요원 배치하는 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죠.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한 단계 높은 게 뭐죠? 행정안전부 0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배치한다. 요 내용을 바꿔서 내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이제까지는 차라리 그 뒤에 있는 뭐 소방청장이 정하는 거 대신에 뭐 시도지사가 정한다,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요 안에 있는 규정을 바꾸는 거는 도로교통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와 아니구나 또 그것도 있었죠. 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데 시행 규칙. 근데 그게 승진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라면 이거는 거의 승진 시험 난이도에 필적한다. 아이 소방사 뽑는 시험에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문도 거지가 2번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어려웠다. 자, 세 번째.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 종합상실에는 자, 경찰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요거 개정된 내용이 그러니까 추가된 내용인데 보통 개정된 내용을 오답으로 내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뭐 이거 아마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찰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그 뒤에 거 아시죠? 119 종합상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그렇죠. 119니까 행정안전부로 0으로 정한다. 이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뭐 1번, 2번 지문은 1번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2번은 거지 같다. 3번은 아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4번이다. 4번은 뭡니까? 그냥 맞습니다.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를 갖다가 다 때려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장 하나 만들었는데 굳이 뭐 흠잡을 게 없으니까 뭐 그 시비 걸 만한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중간에 여기 있는 건 뭘 바꿔서 냈다. 그럼 그건 그냥 틀리라고 낸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요 2번 문제를 난이도를 상으로 보고 싶은데 일단 답은 4번이다. 왜 상이라고 하냐면요. 시험장 가서 이렇게 일일이 다 못 따지죠. 이렇게 읽어보는 순간에 야 씨발 이게 뭐냐? 3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3번 문제. 3번은 저희 이거 문제 풀어봤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거 똑같은 문제 하나 만들었었는데 하프 모의고사인가 예상 문제집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비상소화장치 함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비상소화장치 함은 형식 승인 대상이 아니라 성능 인증 대상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요걸 바꿔서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지문이 나왔죠. 예, 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였으니까 나머지는 근데 1번, 2번, 4번은 모르시면 진짜 혼나야 돼요. 뭐 제가 여러분들 혼낼 수는 없지만 셀프 아시죠? 엎드려 붙여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다 우리가 외운 내용이죠. 조사는 월 1회 이상이고요. 보관은 2년간 보관하고요. 4.5m 이하 아니면 60cm 이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런 것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챙기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자 이거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건데 이 문제 진짜 어렵게 냈어요. 제가 이 오죽하면은요 요걸 좀 하나 떠왔습니다. 지금 말로 그냥 쭉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시험지 있으시니까. 근데 이거는 좀 지문을 좀 가져온 게 자 옳지 않은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왜냐면 6개월 동안 저장 관리한다. 이건 우리가 외우라고 했었던 거니까 다 외우셨을 것 같고 2번이나 3번도 별로 건드릴 건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근데 4번을 보시면 자 이거죠. 요게 실제로 우리가 시행규칙을 보면 이 분석 활용에 관한 내용 첫 번째 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에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점검 분석해야 되는 주체는 소방청장하고 소방본부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 항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 두 개를 합해 놓은 거거든요. 합해 놓고 나서 주어를 다 저는 이런 스타일 문제는 처음 봐요. 이 창의력 자체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승진 시험에서 이런 질문 나왔었으면 감동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낼 수도 있겠구나. 그거에 맞춰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막 생산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 처음 이걸 맞닥뜨리고 나니까 우리 시험은 그냥 바로 실전이잖아요. 그죠? 문제 이렇게 내냐?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작정을 했다.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은 여기 청장 본부장이었는데 뒤에 보니까 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실무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소방서장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잘못됐느냐? 이 전체 주어를 준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묶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소방서장이. 소방서장은 점검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낸 거니까 옳지 않은 게 4번이다. 이러면 이제 난이도가 상인 거죠. 이게 시험장 가서 보이겠습니까? 이 내용이. 이 내용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건데 다 맞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인데 그 5번 문제도 제가 요즘 떠왔습니다. 자료를. 자, 뭐냐. 이것도 시행령 별표 2에 4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구석구석 막 저기 이상한 데서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 보상금액 등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와, 이런 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소방기본법에서 아무리 낼 게 없어도 그러니까 생활안전활동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내잖아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냥 내용 자체가 뭐죠?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소방기본법에서도.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자, 보상금액 일단 첫 번째 1번은 무조건 사망자입니다. 사망자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부상자 등급과 그 등급에 따른 보상금액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보상금 지급 순이랑 보상금 만약에 잘못 지급됐을 때 환수 기준까지는 있어요. 근데 뭐는 없느냐? 뭐 의료급여 지급 기준 같은 건 여기에는 없죠. 거기까지 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등급에 저기 순서에 관한 거죠. 지급 그 소위 말하는 순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수. 이거 만약에 이제 외우자고 한다면 키워드를 땄겠죠. 사망자, 부상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순위 그리고 나서 환수 기준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은 답이 3번이다. 근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 이거 느끼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 문제를 어떻게 냈으면 좋았을까요? 다음 중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2, 3, 4 이렇게 냈으면은 이 중에 하나 딱 찾으면 되잖아요. 니은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아닌 거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확률은 4분의 1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자, 아닌 거는 내용 하나 보니까 가까스로 하나 만드셨어요. 집어넣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내버리면 이거는 찍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했다. 내가 보기에는 올해는 그냥 어렵게 내려고. 그냥 단순하게 사지선다형으로 내도 되는 걸 그냥 박스형으로 냈다는 얘기는요. 아주 칼을 갈고 냈다.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해보는 거죠. 올해는 무조건 뭐다? 만점 방지, 그냥 물시험 방지. 이게 그 목표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요. 쉬워요. 6번은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벌금, 그다음에 과태료, 벌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뭐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시면 안 돼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관계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답은 일단 나와버렸네요. 답 3번입니다. 밑에 거 몰라도 되겠네요. 밑에 거 알죠? 개백, 개폐장치, 백벌금, 개백.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6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요거는 난이도 하. 제가 무조건 다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는 공부한 건 다 난이도 하예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이제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7번 같은 문제인데 7번은 그래도 연습을 했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냐? 여기 문제가 딱 보니까 화재 조사 사항이죠. 기억나실 거예요. 화재 조사 뭐 조사한다 그랬죠? 원인 조사하고요. 피해 조사하고요. 대응 활동, 소방 시설에 관한 거, 그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화재 안전 조사에 관한 내용. 해서 6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그대로 낸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화재 조사 증거물. 자, 증거물이란 키워드는 없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소방시설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재 안전 조사. 여기 여기 보세요. 이거 대통령령에 있는 거 가져왔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낸 거예요. 작정을 했다니까. 이 문제는 어렵게 내려고. 자, 그러면 디귿도 맞는 얘기고요. 리을은요. 현장 보존 통제고요. 있을 것 같죠? 없다니까요. 여기 큰 타이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요건 저희가 키워드 따서 여러분한테 외우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원인, 피해, 대응 활동, 시설, 건축물, 화재 안전 조사.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주면 7번의 답은 2번이었구나 라고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봐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화재 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건데 이것도 난이도가 높죠. 이렇게까지 또 꼬아서 내실 줄은 몰랐는데 한번 해볼게요. 1번 보시면 화재 조사 결과의 공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해서. 자, 보세요. 관보, 신문, 방송이잖아요. 관보 아세요? 관보를 여러분 살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죠? 요즘에 관보 보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 뭘 봐요? 인터넷을 보겠죠. 관보가 아니라 인터넷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식해서 외우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관보 대신에, 관보 모르겠는데 관보에 공고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인터넷에다가 게시를 하죠. 게재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래서 1번은 그게 틀린 거예요. 옛날 구닥다리 방식은 안 쓴다 이거겠죠? 자, 옳은 겁니다. 2번 소방관서장은 화재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 이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해 사전에 수사가 무조건 우선이라 그랬죠? 답이 2번이에요. 그냥 얘는요 답이 보여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2번을 체크하고 다른 걸 고민 안 하시는 게 좋죠. 자, 세 번째.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시험장 가서. 소방관서장이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재 조사를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의 범위나 방법, 절차라는 말 나오죠. 이 절차는 행정안전부로 0이에요. 만약에 공개를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지만 절차가 나오면 이거는 행정안전부로 0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네 번째. 소방관서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원래 메인이에요. 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는 소방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과학적 전문적인 화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 조사 결과를 했는데 공포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할 수도 있다죠. 개인 정보는 함부로 이게 공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표를 할 수 있다가 맞죠. 근데 요 조건에 해당된다면, 그러니까 조건이 등장을 하면 뒤에는 재량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뭐에 관한 겁니까? 그냥 증거물 수집에 관한 건데 그냥 읽어볼게요. 옳지 않은 건데 증거물 수집하는 경우에는 요거 다 떠놉니다. 요즘에 이제 의심받을 수 있어서 하다못해 여러분들 길 가다가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지갑을 주서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갑을 주워서 가져가면 옛날에 어우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오자마자 자 지갑 본인이 여셔가지고 펼쳐놓으래요. 딱 펼쳐놓고 사진 바로 찍습니다. 중간에 뭐 빼갔을까봐 그거죠. 증거물 가져갈 때 다 찍어놓습니다. 기록해야 되고요. 나중에 뭐가 없어졌니 훔쳤니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그래요. 자, 두 번째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거 제가 강조드렸죠. 증거물을 수집하든지 간에 아니면 또 이게 화재조사 구역을 치든지 간에 무조건 이거는 다 국민의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만 가능해요. 2번 옳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 소방관서장은 수집한 증거물이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이 되거나 이제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즉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증거물을 반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환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요 정도면 난이도 하예요. 요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요건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던 거잖아요. 뭐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호구역을 치는거나 증거물 같은 거 가져가잖아요. 이제 효용성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뭐 합니까? 반드시 반납해야, 지체 없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는 건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바꿔내는 거 말장난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걸 지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충분히 바꿔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기출문제 보면 잘 안 나오지 않나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문제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왔죠. 작정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3번은 일단 어떻습니까? 예, 옳지 않은 거라는 거고 4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10번도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숫자 나오는 것 중에서는 구석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거 다 긁었습니다. 첫 번째, 근데 첫 번째 내용은 기억나실 거예요. 출석 요구할 때 적어도 며칠 전에는 알려줘야 예의 바르다는 소리 듣죠. 3일 전까지는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3.1 법칙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2번 찍고 넘어갔을 거예요. 왜냐? 다른 것들이 뭐 14일, 15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없거든요, 사실은. 자, 내용 볼까요? 자, 봤더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대요. 적어도 며칠 전까지. 자,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 실시하기 전에. 시험이잖아요. 시험 보통 공고하는 거 교육 아니에요. 강습 교육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요. 적어도 30일 전까지는 공고하죠. 적어도 30일 전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30일 전까지는 공고를 해야 된다. 30일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요. 20일하고 헷갈렸다. 나 강습 교육 20일 아닌가? 그 20일 같은데 공고는 20일 아니야? 헷갈렸다고 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요거 아시죠? 보안 요구하는 거. 건축 허가에서 동의에 관한 보안 요구만 4일이고 보통 우리 소방에서 보안 요구한다라는 말 나오면 10일이에요. 그러면 3일이라는 거 하나에 나머지는 전부 다 10단위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럼 찍어도 2번이란 얘기죠. 아, 풀면서 이거 43일이었나 보구나. 아, 그러면 홈페이지 공고는 30일 전까지 하는 건가 보네. 풀면서 배우는 거죠. 거의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30일 전까지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어쨌든 답은 2번이 되는 거였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더하는 문제 처음 보시지 않나요? 근데 이거 저랑 같이 예상 문제집 풀 때 제가 이 더하는 문제 낸 적 있어요. 승진 시험에서 이 스타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측 가능성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소방 공무원 시험은 그래도 시험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어떻습니까? 아,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좀 그래도 낮은 계급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승진 시험에 비해서는. 그런데 모든 시험의 난이도를 능가한다. 뭐 간부부생보다 좀 낮은 계급을 뽑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와, 이 시험이 이렇게까지 어려울 필요가 있나? 근데 이번엔 작정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10번의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정리해왔습니다.
딱 3개 나옵니다. 아, 이 문제 보시면 요 3개짜리가 나오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3개짜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교수님들이 요거 사진선당으로 내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요사항이라는 게 뭐냐? 자, 시공자. 자, 시공자가 바뀌면 당연히 변경신고해야죠. 시공자, 그 다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바뀌거나 기술자가 바뀌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변경신고해야 된다라는 거고, 감리원 바뀌는 거는 공사랑은 상관없죠. 그건 감리 쪽에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업자가 나왔죠. 공사업자가 감리원 바뀌는 걸 왜 신고해요? 감리업자에서 해야지. 그래서 답은 일단 이런 건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제 꼼꼼히 읽어보시면 공사업자가라고 했으니까 감리원에 대한 변경 신고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극혐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풀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외우면 되지 이따위 무슨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위반 사항 좋아요. 위반 사항을 물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위반 사항에 따라서 뭐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정도 물어보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죠. 아니 지금 소방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지 현장에서 뛰는 사람입니까? 이거 현직으로 지금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딱 물어보는 게 더군다나 2차 행정 처분 기준이 같은 거예요. 장난합니까 지금 문제가? 아 진짜 그냥 찍으라고 낸 거죠. 찍으라고. 이거 무슨 생각으로 내신 모르. 아니 내신 분은 뭐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소방공무원 뽑는 시험에서 이게 가당키는 한 문제냐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야 네가 예상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내볼까요 이런 걸로. 제가 이거 냈으면 여러분들한테 맞아 죽죠. 저 새끼 봐 문제 그지 같은 거만 내. 그 얘 바로 나올 텐데. 그러니까 뭔가 저는요 이게 이상해요. 그 이게 차라리 그냥 시중에 교수님들이 내시는 모의고사 문제가 더 낫어요 솔직히. 이번에는 이런 게 지금 가당키는 한 내용입니까? 이거 냈어 봐요. 이거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근데 나왔네요. 기출문제라 할 말이 없네요. 뭐 기출문제 낸 분이 승리자죠 뭐. 보니까 이겁니다. 니은에 보시면 동일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한 경우 2차 위반이라. 저 솔직히 이거 책 보고 풀어야 돼요 저는. 양심 고백하자면. 왜?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솔직히. 이렇게 냈으니까 지금부터 중요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이게 무슨 행정처분 2차 기준까지 어떻게 외우고 다닙니까?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감히 뭐 제가 말씀드려봐야 뭐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겠지만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아. 등록 취소거든요 2차에. 나머지는 이제 6개월 영업정지인데 그 6개월 영업정지인 게 기억 디귿 리을 니은이 틀렸고요. 그냥 찍어봐라 라고 내신 것 같아요. 별로 의도는 좋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4번 마찬가지죠. 서류래요.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아니 그러니까 서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를 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라든가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라든가 하고 많은 좋은 거 많은데 아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그냥 낸 거죠. 야 너 씨발 여기까지 공부했어? 이걸 푼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야 너는 관운이 좋든지 아니면 진짜 너는 여기 소방에 미친 놈이구나. 소방 공부에 미친 애구나. 거의 뭐 그 수준으로 낸 거 아닌가요? 뭐가 필요하대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 사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실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실적증명서. 어떤 실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내고 이제 평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겠죠. 답은 1번인데 설명에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냥요 요 내용은 외워서 풀 수 있는 사람이 풀었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야 성의가 없어 문제 대충 설명해. 자 지금부터 열심히 설명할게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은요 화제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요. 그냥 대충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교수님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내셨다고 제가 판단되고 존중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그냥 틀리게 작정을 하고 낸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저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별로 풀어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불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드릴 말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주관은 그래요. 12, 13번 같은 문제는 답만 알고 넘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풀어야 될 내용도 없다. 외우면 푸는 거죠. 아 뭐가 있습니까? 서류 종류 자체가 그냥 그런 걸 낸다는데. 거기까지 봤냐고 물어본다면 뭐 할 말이 없네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열심히 설명해 드릴게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이 있었죠. 그거 밑에 시행계획이 있고 그 시행계획 밑에 세부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자 기본 계획은 소방청장이 5년마다 그 수립은 8월 30일까지 한 다음에 협의를 8월 30일까지 하고 8월 31일까지 협의를 하고 9월 30날까지 수립을 하죠. 자 그리고 그에 맞춰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그거는 매년 이제 그 통보를 합니다.
그럼 공은 이제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수립을 해서 통보를 하고요. 자, 지금 이 내용은요. 공부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고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틀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부 시행 계획이 12월 31일까지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기본 계획이죠. 자, 소방청장이 몇 년마다라고 했죠? 기본 계획이란 말이 너무 이게 큰 계획이니까 무조건 5년마다예요. 이거는 맞다니까요. 5년마다. 자, 5년마다. 7년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무슨 계획을 7년 단위로 짭니까? 5년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소방청장이죠. 청장이 짜는 계획 중에 기본 계획 밑에 있는 건 시행 계획이잖아요.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라면 이거 세부 시행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31일이 맞겠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었다라고 흘러가는 건데 이런 정도 문제는 난이도가 내가 낮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물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존중을 해드립니다. 아, 그래, 이 문제는 답이 1번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 자, 15번은요. 이거 뭐냐?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누가 가느냐? 첫 번째, 공무원들이 갈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죠? 안전원, 기술원. 자, 그 다음에는요. 보험. 그리고 가스, 전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가스, 전기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안전원 있죠? 기술원 있죠? 보험 있죠? 가스나 그 다음에 뭡니까? 전기가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 그런데 누군 없냐? 그 시설업자 협회 분들하고는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였다. 뭐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개연성 있는 문제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아까 그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이씨.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16번 마찬가지. 자, 이것도 문제가 이겁니다. 전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 전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뭘 말하는 거죠? 특급하고 1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뭘 의미하는 거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외우고 있느냐? 좋아요. 전담 소방안전관리라는 대상물이란 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등급에 해당되는 건물을 외워야 된다는 거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 볼까요? 자, 지상 그 더군다나 이제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기준으로 물어본 게 아니죠. 예를 물어봤잖아요. 문제 좋다니까요. 무조건 욕하지는 않아요. 자, 60층인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50층 이상이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전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맞아요. 두 번째, 지하 3층 관심 없고 지상 12층이다. 그럼 11층 이상이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연면적이 11만 제곱미터인 국제공항이에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에요. 그러면 3번도 전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맞아요. 근데 4번 보세요. 가연성 가스 100톤입니다.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나 가연성 가스 100톤에서 1000톤 사이에 들어간다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고 2급은 전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렇게 내는 거는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잘 내신다니까 우리 교수님들. 근데 가끔 가다가 정신 나간 문제들은요 아무리 봐도 그거예요. 두 가지. 만점 방지, 그 다음에 물시험 방지 이거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이거는 많은 교수님들도 예상했고 저도 딱 찍어서 이거 말씀드렸죠. 의교노 낼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교수님들은 3개짜리 지문에 꽂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의교노 그래놓고 이거 보세요. 딱 이렇게 낼 거라 그랬죠. 이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찾아보세요. 잘 내셨어요. 그냥 의료시설 이렇게 낸 게 아니에요. 의료시설 중 한방병원 의료시설 맞아요.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의교 몇 번입니까? 1번이다. 이런 정도는 물어보는 게 합리적인 게 맞죠. 이런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일단 1번이 되는 것이고 18번은요. 아하, 이것도 강조했던 거 뭡니까?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관한 거죠. 자, 가스공급시설 맞습니다. 전통시장으로서 점포가 500개 이상인 거. 아, 드디어 제 교재 지문이 빛을 발하네요. 맨날 그냥 전통시장이라고 냈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라고 냈다가 요번 교수님 또 크레이지 모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네요. 500개 이상인 거 맞아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500개 이상이거든요. 에이, 기본서 안 바꿔야 되겠다. 계속 이대로 밀래요 그냥. 그래서 원래는 띄어서 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도 되겠네요. 뭐 이렇게 냈네요 교수님들도. 그래서 2번도 옳은 얘기고요. 물류 창고는 제가 맨날 말씀드렸어요. 축구장 10개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뭐 이거는 아시죠? 1000명 이상. 그래서 3번을 체크해주면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19번이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극혐하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자, 뭐냐? 이거 화재 예방 안전 진단에 관한 범위예요. 범위. 진단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데 이런 건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 보세요. 이거 만약에 작정하고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그럴듯하게 한 걸 딱 만들어가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특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리을이 있어요. 피난시설 방화금이면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 집어넣으면 그 학생들 중에서 이것까지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 이거 두 문자 따가지고 외웠는데요. 두 문자를 따서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두 문자를 따서 이걸 달달달 외워서 이 문제 정확하게 풀었다. 비례에서 오신 분이죠. 와, 이걸 나온다라고 이걸 그대로 낼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걸 두 문자를 땄다. 다른 거 두 문자 딸 것도 되게 많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것만 딱 찍어가지고 이걸 풀어냈다. 미래에서 오신 분이죠.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신 거예요. 아니 막 이 영감이 대단하신 거죠. 아, 근데 그렇게 냈네요. 이거는 뭐 그냥 찍으라고 낸 문제죠 거의. 보겠습니다.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있으면 좋죠. 맞아요, 실제로 있어요.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피방방은 없어요. 이걸 참 만들어내신 교수님들도 대단해요. 한 수 배웠습니다. 솔직히 인정. 한 수 배웠습니다. 피방방이 없었구나. 아,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자괴감이 드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경영계획 수립 없어요. 그런 거는 경영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틀렸고요. 그리고 미음은 맞고요. 답은 1번이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외워서 풀자.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하는 거 보고 막 그러실 거예요. 뭐 쟤는 저 따위로 해설하냐. 저 뭐 성의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그냥 저도 멘붕이 와서 그래요. 아, 이렇게 내는구나.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20번은요. 이거 저희가 그 뭡니까? 하프 모의고사라든가 거기서 제가 요거랑 비슷한 유형으로 낸 적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뭐죠? 이게 승진 시험에도 이번에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설명하면서 뭐라고 동영 모의고사 설명할 때 승진 시험에서 이 문제가 그 두 계급에서 나왔다. 그 교승진, 뭐 장승진에서 한 번씩 나왔어. 제 생각에 이게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자, 이거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일반 그러니까 사람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저처럼 단점이 많은 사람 있죠?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C등급이다. 문제점이 일부 발견됐다. 우리 형 같은 사람, 형이나 동생. 맨날 엄마한테 칭찬받고 나만 혼나. 그럼 얘는 나보다 뭐죠? 이렇게 그 양호한 애다. 우리 엄마 친구 아들 뭐 서울대 의대 합격하고 그렇게 착해. 이 새끼 신이야? 그 단점이 없는 애죠? A등급, 우수등급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내 친구들은 어때요? 저는 광범위한 문제점인데 저 광범위한 문제점이 아니라 저 다수의 문제점. 이 새끼는 광범위한 문제점. 제 친구. 얘는 오히려 장점을 찾는 게 더 빠른 애 있다 그랬죠? 걔는 뭐죠? 미흡한 애. 저보다 미흡한 애잖아요. 근데 걔 친구가 살인자가 있어요. 걔는 불량한 놈이죠. 뭐가 없어요? 매우 우수는 없어요. God 위에 God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게 1번이 틀렸죠. 세상 이렇게 내다니. 근데 보세요. A, B, C, D 이 5개잖아요. 6개라는 거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1번은 무조건 틀렸다. 2번. 자, 그러면 안전등급이 양호랑 보통이에요. 양호랑 보통이면 5년 맞아요. 근데 5년인데 왜 하필이면 속하는 애 다음 해일까요? 속하는 해겠죠. 틀렸어요. 다음 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된다 그랬죠. 문제가 약간 행정법 스타일이네요. 세 번째는요. 자,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 제가 요거는 모의고사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요거 안전원 대신 기술원이라고 바꿔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냥 정답으로 그대로 냈네요. 저랑 좀 주파수가 안 맞았어요.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뭐 쭉 읽어보시면 이런 걸 실시한다. 3번은 옳은 얘기예요. 다른 거 시비 걸 거 없고요. 4번이 문제인데 7년은 없었어요. 7년은요 아무리 봐도 뭡니까? 없었습니다. 이거는 5년이에요. 5년. 5년이 지나는 해, 완공검사 실시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해에 받고 등급에 맞춰서 이제 6년, 5년, 4년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1번은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가 예방법에서는 근데 진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방법에서 과징금 문제가 나오면 이거 난이도 진짜 높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이제까지 예방법은요 벌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툭튀해가지고 과태료가 나왔다? 나올 거라고 나는 충분히 예상을 한다? 왜 예상을 했을까요? 승진시험에서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난이도가 거의 승진시험 뺨 때린다니까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방법을 충분히 예상했던 게 이런 식으로 기억니은 디귿을 미미잖아요. 그럼 과태료의 종류가 버라이어티해야 돼요. 시설법이 300만 원이에요 무조건. 공사업법은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방법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냈냐? 지문으로 냈어요. 뭘 위반하면 얼마고 뭘 위반하면 얼마고 이렇게 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낸 거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자, 그런데 제가 그냥 말로만 해드릴게요. 실무 교육을 안 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냥 적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니은은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안 했어요. 기억나세요? 업무태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디귿은요. 이것도 업무태만, 뭐 서류 제출 안 했대잖아요.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업무태만 얼마입니까? 이것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런데 리을 보세요. 리을하고 미음인데, 자, 리을은 뭐죠? 기간 내에 안 했어요. 기간 위반이잖아요. 그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기간 이내 안 한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30일 이내에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한 거면 1개월 미만이잖아요. 기간 위반이라니까요. 이것도 이제 기간 위반이니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뭘 찾으라고 했냐면, 자, 지금 딱 보니까, 자, 300만 원 이하고 2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00만 원 이하랑 이제 200만 원 이하가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3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거 뭐여야 됩니까? 300만 원 이하면 니은하고 디귿이어야 되고, 자, 그럼 200만 원 이하면 리을하고 미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맞는 게 뭐냐? 니은 디귿 중에 니은 디귿이고 리을 미음인데, 조합을 딱 보니까 니은 리을은 없고 디귿 리을은 있어요. 디귿 리을 있죠? 니은 미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예, 3번이 되는 거였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문제 풀 때 과태료 옆에다 딱 적어놓고 동그라미 딱 쳐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근데 문제 진짜 어렵게 낸 거죠. 벌써 보세요. 이런 스타일로 낸 것도 아주 심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렵게 내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이제 우리한테 뭐 하여튼 뭘 먹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22번도 그래요.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와, 씨, 이걸 내겠냐 싶었는데 이걸 내셨어요. 뭘 냈느냐? 일단 첫 번째 잘 보세요. 가스안전공사. 자, 전문가 아시죠? 보험, 가스, 전기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1번은 그 전문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전원, 기술원, 뭐 가스, 전기, 보험 다 가능합니다. 가스 가능해요. 2번 체크하신 분들이 2번이 아니구나. 소방준감 이거 아시죠? 저 우리 모의고사에는 제가 요거를 뭐 과장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냈는데 소방준감 맞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체크하시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 있어요. 거기에 보건복지부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 보건복지부 근무하시는 분은 일반직 공무원인데 여러분들 일반직 공무원을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무원단은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은 고공단, 이쪽은 소방중감. 그래야 급이 맞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3번도 옳은 얘기입니다. 4번이 틀렸어요. 뭐냐? 와, 씨, 이걸 내냐? 4번 뭐가 틀렸죠? 조교수가 아니라 부교수예요. 부교수 이상. 왜? 그 정도 레벨이 돼야 되거든요. 조교수는 좀 낮은 거예요. 부교수가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는데 승진 시험도 이렇게 내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뭐 중감 대신에 과장급직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모의고사 낸 적이 있었는데 와, 씨, 조교수 부교수를 바꿔내네. 아이고, 큰일 하셨어요, 아주.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시시콜콜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23번. 요거 저희 우리 모의고사 때 한번 계산해 보셨죠? 제가 전국 모의고사도 막 내고 그랬었는데 계산 문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 관계복교에서 계산 문제로 만약에 뭘 낸다라고 한다면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수용 인원 산정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겁니다. 보조 그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그 선임 인원수. 근데 이거는 제가 쉽게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하라 그랬냐? 지금 몇 세대예요? 나눗셈 간단하게만 하시면 된다 그랬죠? 우리는 나눗셈을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저만 그런가요? 나누면 이게 3.xx 이렇게 나와요. 얼마인지 몰라요? 관심 없고 다 날려버리라 그랬죠? 이게 바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3만 1000제곱미터입니다. 3만 1000제곱미터인데 이걸 얼마입니까? 15,000제곱미터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죠? 2.xx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소수점 아래로는 관심 없다. 요것만 보자 그랬어요.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3명, 2명 몇 번입니까? 예,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 24번에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인데 나왔네요. 간이 스프링클러. 자, 보겠습니다. 이거죠. 간이 스프링클러는 일단 간이 스프링클러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저만의 방식. 자, 1000제곱미터 이상 복근,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자, 그다음에 600제곱미터죠? 자, 6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600제곱미터 미만은 자, 각종 병원. 뭐 이거 대충 알아서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 데 해당되지 않는 병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조산원하고 산후조리원, 조산원이든가 조리원 이런 거. 자, 그리고 자, 이거 300에서 600입니다. 300에서 600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자,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원래는 의료 재활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우리가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입에 익으니까 그죠? 그래서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노숙이라고 외울게요. 뭐죠? 노유자 시설.
그다음에 숙은요,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300에서 600 사이고, 여기에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창살이 만약에 설치가 돼 있다면 3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100제곱미터 이상이 뭐라 그랬죠? 합숙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렇게 제가 알려드리면서 그다음에 뭐 노유자 생활시설, 뭐 입원실이는 의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거니까 일단 뺄게요. 요런 걸 좀 외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나왔죠. 보겠습니다. 쉬워요. 1번 숙박시설 여기 있네요. 300에 600 답 1번입니다. 합숙소 1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조산원 산후조리원 600제곱미터 미만인데 660은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따질 때 쓰는 거예요. 그죠? 해당 사항 없음.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 정신의료기관 여기에 장정, 이게 뭐 의료재활시설 말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의료재활시설은 그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고 그냥 했어요. 그 의료재활시설이니까 얼마? 600에 300이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은요 틀리시기 힘들어요.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와 진짜 그렇죠. 그냥 야 이런 걸 내냐 하는 것들은 뭐 속수무책이죠.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생각이 깊으면 틀려요. 그냥 딱 보세요. 50층 이상이면서 성능위주 설계해야 된대요. 그럼 무조건 높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상인 사람과 고급, 중급 점검자 1명 이상이 가야 되겠죠. 기억 디귿 답 1번입니다. 이런 거는 생각 깊이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아, 이 성능위주 설계해야 돼. 50층 이상이야? 5년 이상인 사람이 가야 돼요. 원래 이런 분들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뭐 요 정도는 다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26번. 임시 소방시설도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간이소화장치예요. 3,000에 600 해당 사항 없음. 가스수설 경보기 지하무창 150 해당 사항 없음. 비상경보장치 400에 150 300이네요. 해당 사항 없음. 그럼 답 4번이겠네요. 방화포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면 무난하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방염성능 기준. 이건 이제 틀리시면 이제 엎드려 뻗쳐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옳은 거 찾아라 했잖아요. 그죠? 자, 완전히 녹을 때까지 횟수는 3회 이상, 면적 50, 길 2는 20. 끝말잇기 한 보람 있죠? 길 2, 20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예, 옳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최대 연기 밀도는 많으면 죽는다 그래. 죽을 사 해서 400 이상. 그럼 답은 4번이겠죠. 불꽃을 올리며 20초,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며 30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자, 28번 보시면 성능 위주 설계. 이게 왜 안 나오나 했거든요. 야, 나왔다 했더니 아유, 경치에서 나왔네요. 그죠? 자, 성능 위주 설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면적 10만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외우셨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죠? 우리 면적만 이렇게 외웠잖아요. 20만, 10만, 3만, 3만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건 20만. 물류창고, 지하 2개 층 이상, 그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뭐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은요.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야, 이건 다 맞췄겠다. 그렇죠? 이건 뭐 다 외우셨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50층 이상이죠? 그거 뭡니까? 곱하기 4니까 200m 이상이어야 되겠죠? 예, 기준이 틀렸고요. 범위니까요.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은 3만 제곱미터잖아요. 틀렸네요. 28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29번은 제가 이거 그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 문제는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자, 다른 걸로 시비를 걸지 않고 요것만 딱 냈을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1 곱하기 1. 자, 1 곱하기 1이 뭐죠? 1단 이상으로 1개 이상이에요. 자, 1 곱하기 1에 해당되는 거 일반 승용차. 그래서 제가 이거 5인 이상이라고 하는 거 없더라도 이제 승용 자동차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뭐였죠? 그랜저, 아반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K7 뭐 이런 거 해서 5인 이상 타는 그런 일반 승용차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승용차. 그다음에 다마스가 뭐죠? 경영 승합차.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가 그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인데, 우리 교수님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특수 자동차라고 냈어요. 특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냥 화물 자동차 생각하면 돼요. 그 얼마입니까? 중형 이하니까 포터 생각하라 그랬죠. 얘네가 1 곱하기 1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승합차 중에서 15인 이하 학원차라 그랬죠. 1 곱하기 2, 2 곱하기 1. 그리고 이제 트럭은요. 덤프트럭 1 곱하기 2, 2 곱하기 1. 딱 그거 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형 이상의 특수 자동차 2 곱하기 1, 1 곱하기 2. 중형 이하의 특수 자동차
포터 1 곱하기 1, 경영승합자동차 1 곱하기 1, 승용자동차 1 곱하기 1.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0번도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근리생활시설. 자, 1번은 제가 일단 안 할게요. 외우는 방법인데 비밀이에요. 일단 맞아요. 근데 이 중에 뭡니까? 그 침수론, 접고론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안마원까지 해서 야 씨발 이거 나오겠냐 이랬는데 나왔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교수님이 작정했다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그럼 뭐 어쩌라고. 1번 모르시면 그냥 놔두세요. 일단 놔두십시오. 자, 두 번째 단란주점 150이잖아요. 이건 모를 리가 없잖아요. 200제곱미터면 안 달란이 아니라 안 달란하지 않겠죠. 뭡니까? 저기 뭐죠? 그 위락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이다. 기준이 150. 자, 세 번째는요. 와, 이거 보소. 자동차 영업소. 이 승진 시험에 이거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낸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승진 시험에 이게 나왔길래 좀 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죠? 제 친구 얘기해 줬잖아요. 얘는 현금 따발 들고 가서 자동차 샀다 그랬잖아요. 아, 진짜로 왜 가방에다가 이렇게 그때 10,000원짜리 꽉 채워가지고 가방 묶으려게 들고 가서 딱 던져준 다음에 이거 주세요 하고 샀다고. 그랬더니 한 다발 빼주면서 아 이거 전시된 거라 빼드릴게요. 막 이렇게 한 다발 빼줬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자동차를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처럼 샀다. 슈퍼마켓, 소매점, 자동차 영업소가 1000제곱미터거든요. 딱 그거 낸 거예요 지금. 아, 승진 시험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 예상 문제집에 항상 들어있죠? 그나마라도 도움을 받잖아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금융업소, 은행. 은행 뭐라 그랬어요? 500제곱미터 잘 모르면. 아, 그래서 답은 2번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영 못 풀만한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런 거 무조건 다 맞추셨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번 벌금 문제 나왔네요. 드디어. 와, 좋다. 자, 1번 변 기억납니까? 변경승인, 변경인증, 위조변조 1년 1000.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리고 이 1,500만 원에서 이미 그냥 끝났어요.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외운 것 중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위헌물에는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거 없어. 3년 3천이겠죠. 그래서 1번은 이거 뭐 내는 것도 이런 식으로 내고 하여튼 진짜 짜증나요. 차라리 3년 3천 내든가. 내 어렵게 낼 거면 그냥 계속 어렵게 내든가. 모르겠어요. 저랑 안 맞아요. 이 출제하신 분이. 자, 2번 폐쇄 차단 행위는 5년 5천. 그다음에 상해 다치면요. 상해를 입으면 7년 7천. 사망자는 10년에 1억. 2번 맞죠? 너무 쉽다. 그다음에 방염성능 검사인데 방염성능 검사 위조 변조는 얼마라 그랬어요? 소방용품 위조 변조는 1년 1000인데 방염성능 물품은 300만 원이에요. 벌금. 이거 맨날 제가 시험에 내는 거잖아요. 이건 아침 복습 테스트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은요. 성능인증 설계 평가단인데 비밀 누설. 이게 화재 안전 조사가 아니라면 비밀 누설은 기본적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깔고 가요. 그래서 요것도 300만 원의 벌금이니까 31번의 답은 2번. 난이도 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인데요. 32번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의도가 상당히 안 좋아요. 어떤 줄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했어요. 일단 첫 번째,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시간 무조건 잡아먹는다.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거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걸릴 거예요. 문제 푸는데. 그럼 나머지 한 문제 잡아먹은 거예요, 얘가. 자,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뭘 합니까? 이거 심리싸움까지 걸었어요. 보통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러면 몇 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한 3개나 2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다 맞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신나게 읽고 나서 잘 보세요. 신나게 다 읽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내용이 좀 약간 아리까리해. 다 아는 것 같진 않고 약간 헷갈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고민하다가 3번이라든가 2번 같은 거 찍어요. 그리고 나서 빵 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안 좋죠. 첫 번째, 일단 틀렸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 다 까먹었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어렵게 말고 조금 지문 좀 이렇게 양을 줄인다거나 조금만 쉽게 냈잖아요. 그럼 되게 좋긴 해요. 맞추는 애들은 맞추고 대신에 나는 시간을 소비하게 했고.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시간도 소비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도 어떻습니까? 심리 싸움까지 걸고. 뭐 교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기억.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조치 명령할 수 있다. 당연하죠. 1번은 기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일단 2번 제끼시면 돼요. 자, 답은 1번, 3번, 4번 중에 있죠. 두 번째. 자,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이나 용도 변경되면 원칙은 뭐죠? 증축이나 용도 변경되는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인 거 말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니은도 일단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3번도 제낍니다.
그럼 1번 아니면 4번 중에 답이 있겠죠. 자, 디귿 보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관건이에요. 소방본부장의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대성물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이거 의미 없어요.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이걸 만약에 중간에 행정안전보령으로 바꿨으면 진짜 악랄한 거예요, 문제가.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대통령령은 이렇게 제가 그 좀 어두운 색깔로 놨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다 거기에 걸려 있었거든요. 대통령령 맞아요. 디귿은 옳은 얘기입니다. 자, 리을은요. 자,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돼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강화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화가 되면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런데 뭐는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강화된 기준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수업할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얘는 강화된 기준 적용이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것만 딱 떼가지고 이 문장을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이렇게 창작한 지문 넣어서 만드는 것도 또 되게 좀 뭐라고 하죠? 좀 참신해요. 좀 요 근래는 못 본 것 같아요.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맞추면 다행인데 아닌데 이거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그냥 1번 아닌가? 자꾸 답을 1번이나 뭐 3번 쪽으로 몰고 가서 틀렸다. 그럼 데미지는 2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까먹고 틀렸고 힘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은 어떤지 아세요? 이게 지금 소방용품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 등에 관한 문제인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형식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 검사 받아야 된다. 자, 이 문장은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있어요, 이 문장이. 자, 두 번째. 형식 승인의 방법 절차 등과 제품 검사 구분 방법 순서 합격 표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는 원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게 맞아요. 자, 이것도 읽어볼만 해요. 찍을만 해요. 이게 절차에 관한 내용이니까. 네 번째,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 승인을 위한 시험 중에 일부를 생략하여 아예 면제는 안 되는데 외국 걸 존중해 주는 거죠.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4번도 맞습니다. 3번은요.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 인증 사항이 2가지 이상 결합되면 상식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다 통과해야 돼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부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갈 때 성능 인증을 1개로 나가겠죠. 그 기준이 2개가 들어있으면 다 통과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통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거는 아마 지문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지문이 나오면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요. 좀 형식성에는 까다로우니까 2개의 기능이 있다. 둘 다 모두 통과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는데 이것도 좀 느껴지는 게 이제까지 시설관리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들은 싹 다 배제하고 동그라미 1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잘 흔하게 볼 수 없었던 지문만 조합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노고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요? 무조건 틀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참 올해 시험은요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3번이고 반면에 34번은 그냥 주는 문제죠. 위구설 변경 없이 품수 배잖아요. 변경정 1일 전까지. 예, 이거는 답이 3번이다. 이건 안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35번을 제일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35번이 왜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냐면요. 이거 솔직히 그래요. 제가 뭘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했냐면 요 지금 5개 저장 탱크에 있는 보유 공지는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5개 저장 탱크의 보유 공지는 좀 외우자.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좀 꼬아서 낸다면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어떤 위험물의 수량을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유공지 물어보는 거 여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예상 문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료 위험물 중에 제일 석유인데 비수용성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사료 위험물 중에서 비수용성이면 지정 수량이 200리터예요. 이 정도 외우겠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40만 리터입니다. 40만 리터죠. 자, 보세요. 계산해 볼게요. 동그라미 2개 날라가고요. 이렇게 약분해서 2가 되는 거죠. 그럼 지정 수량의 몇 배? 2000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제풀이의 어떤 방법이 과정이죠.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2000배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자, 외운 거 500, 500에서 1000,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3000에서 4000.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렸죠? 저희 쪽집게 프린트해 보면 제가 여기만 이렇게 밑줄 쫙 거드렸어요. 뭐냐? 여기다 전부 다. 이상 아니 미안합니다. 이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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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다. 그럼 딱 걸리는 게 있으면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딱 그것 갖다 낸 거죠. 야, 나 이거 2000배인데 2000배하고 어디 들어가야 돼?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9m예요? 12m예요? 9m예요. 12m는 없거든요. 아예 알겠습니까? 다행이에요.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게 독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 3m, 5m, 9m, 12m, 15m예요.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9m가 답이 되는데 9m가 있어요. 아싸, 야, 나 이게 드디어 나왔네. 대박. 그래서 4번을 찍죠. 그래서 이제 틀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 설비에 의한 방호 조치가 있다. 있대요. 그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보유공지 밑에 보면 비고의 하나, 둘, 세 번째 덩어리 맨 밑에 쪽에 있어요. 거기에 딱 보면 물분무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2분의 1을 해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보유공지의 2분의 1.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과정으로 여기에다 2분의 1을 곱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4.5m. 아, 솔직히 제가 이런 문제는요, 위험물 기능사 시험 같은 데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제 상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소방 관계법규 소방관들을 뽑는 시험인데 소방사. 그런데 이 정도 난이도로 되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행규칙 내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충실히 하자. 왜냐면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웬만한 시험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계산 문제를 내버리는 거죠. 야, 너 여기까지 봤냐? 이걸 풀 수 있어? 우와, 씨, 너 그럼 너 위험물 자격증이 있겠다. 이건 위험물 자격증 공부하셨던 분들은 풀어요. 근데 이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문과 출신이지만 왔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네가 알려줬어야지.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만 가지고 그냥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낼 수 있는 가능성. 저도 이제 위험물 자격증 책 들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문제들 다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좀 열이 받으니까 지금 이게 막 자존심 싸움처럼 되는 거죠. 근데 뭐 교수님이 또 어떤 문제 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아마 거의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36번 보겠습니다. 36번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는 무책임하게 그냥 책임 회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36번입니다. 정기 점검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정기 점검 대상은 일단은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애들은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엔드 동지지 이동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지하에 배설하는 탱크를 갖고 있는 제주1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기 점검 대상에 해당된다. 동지지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정 수량의 10배 제조소예요. 그럼 여기는 예방 규정 작성 대상 맞죠? 그럼 정기 점검 대상에 들어가겠죠? 오케이. 결국 2번, 3번 갖다 장난치겠네요. 자, 옥내 저장소 150배, 옥외 저장소 100배. 그런데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50이면 옥내 저장소는 예방 규정 작성 대상이 아니고 옥외 저장소는 해야 된다. 그럼 답은 2번이죠. 예방 규정 작성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 점검 대상도 아닌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번은 5배라고 하니까 이거 10배가 안 되네. 상관없습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는 그냥 무조건 정기 점검 대상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요 막 4번 막 찍었을 거예요. 처음 보는데 이러면서. 아닙니다. 답은 2번이나 3번 둘 중에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답은 2번이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은 소환난이도 등급 1의 제조소 등의 1등급에 해당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답은 1번이죠. 1번인데 일반 취급소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의 경우인데 일반 취급소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옥내 저장소 6m 미만 6m인 단층 건물의 경우고요. 옥외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의 100배 고체 위험물 저장하는 경우, 안반 탱크 저장소는 100배 고체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쭉 나오는데 요거는 보니까 그 소화 난이도 등급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짧은 질문들만 딱딱 뽑아서 냈어요. 왜 그걸 제가 간파 못했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서 풀까? 저는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아주 영악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 줄씩만 딱딱 뽑아서 제일 짧은 것만 가지고 낸 거죠. 그리고 해당사항 없는 거 하나 집어넣어 버리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뭐 하여튼 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장비에 재미 들리셨죠? 장비에 재미 들리셨어요. 야, 이제 이렇게 내니까 애들 막 맥을 못 추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감식 장비, 감정 장비 한번 내가지고 재미 들리셨어요. 그럼 다음번엔 뭘 내는 게 맞아요?
자체 점검할 때 쓰는 장비들 많잖아요. 그런데 뭘 냈습니까? 여기서는 탱크 시험자가 갖춰야 되는 필수 장비. 야, 이 정도 되면 그냥 작정한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답은 2번인데 이 진공 누설 시험기는 필요한 경우면 두는 장비에 해당되거든요. 이걸 그냥 외우라는 거죠. 그럼 뭐 다 두 문자 따서 외우냐? 두 문자가 한두 개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냥 작정하고 낸 거다. 승진 시험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난이도 내면 이해. 승진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장비 물어 문제가 있었거든요. 갈수록 가관이죠. 이제 앞으로 장비는 다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이제 자체 점검 장비 나와야죠, 뭐. 답은 그래서 2번이다. 근데 누구나 또 예상하면 또 안 내더라고요. 요즘에 아주 심보가 고약해지셨어요. 답은 2번이고요. 자, 39번. 쉽습니다, 얘는. 자, 과염소산이니까 육류위험물이죠. 육류위험물 하나밖에 없어요. 가염물 접촉주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40번은요. 자, 요게 그 시행령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품명이 삼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게 뭐냐?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염소와 규소 화합물 딱 하나 있습니다. 다음번에 낼 때는 이거 내고 싶으면 어떻게 내실 것 같아요? 오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시오 낼 거예요.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일단 질산 구아니딘하고 금속의 아지 화합물 요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내셨네요. 예, 내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구석구석에서 내셨다. 근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내용들 빼고 그냥 구석구석에서 이것까지 공부했어? 우와, 이런 느낌으로 막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 힘 빠진다. 예, 그래서 참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 살펴보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됩니까?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보셔야 될 것도 많았고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생각해서 푸는데 머릿속이 참 어지러웠을 거고 늘 보던 문제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뭐 아무리 책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오겠어라고 생각한 게 나와버리면 또 많이 당황하셨을 테고 참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요번 시험은요. 글쎄 역대급으로 한 번씩 나오는 불시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2025년 시험은요 오랫동안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문제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 막 여기 편두통이 와가지고 이쪽이 막 계속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건강에 막 위험 신호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이거 시험 끝나면 또 병은 나아요. 화이팅하고 또 이제 또 2026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서 또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저도 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제 5월달에 제가 이제 교재를 좀 새로 낼 건데 전면 개정까지는 아닌데 많은 부분을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라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죠. 이제 또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신 분들은요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2026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또 한번 열심히 저가 또 뭐 이렇게 이번에는 좀 이제 허를 찔렸지만 제가 항상 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제 발전하라고 있는 거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합격의 영광 누릴 수 있게끔 이제 절치부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이제 이거 마지막 저한테는 이게 완전히 이제 오늘 이제 졸업식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2026년 공부하실 분들은 함께 또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